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자동차, 선박 등의 배출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오염물질에서 자동차를 기준했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휘발유, 경유 두 가지를 대표적인 연료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들 그 휘발유와 경유에서 대표적으로 배출되는 걸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기준을 하게 되면, 휘발유는 알코올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휘발유, 알코올, 가스 그리고 경유 두 가지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먼저 휘발유, 알코올,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성물질, 암모니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데히드는 휘발유, 그리고 알코올,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메인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성물질, 암모니아는 공통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에서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알데히드, 경유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매연, 두 가지만 분류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령상 제작차 배출오염 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자,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를 기준하니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알데히드가 나오죠. 따라서 매연이 정답. 자, 설명드린 것처럼 매연은 경유에서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에요. 반면에 휘발유에서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알데히드,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게 뭐냐면 매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데히드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성물질, 암모니아는 휘발유와 경유에서 공통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알데히드는 휘발유, 그리고 매연은 경유에서만 배출되는 물질이다.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존법령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제작차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유입니다. 경유. 그죠? 그럼 경유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알데하이드가 나와야 되겠죠. 딱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휘발유에서는 알데하이드, 그리고 경유에서는 매연만 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개가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연은 경유, 알데히드는 휘발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정을 면제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면제하는 자동차와 생략하는 자동차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군용 및 경호 업무용 등의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그 다음에 소방용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군용 및 경호 업무용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 외국 공간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자, 이 경우에서는 주한 외국 공간 또는 외교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그래서 주한 외국 군대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것도 면제입니다. 그리고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그래서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그래서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동차.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 이주 물품으로 반입하는 한 대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한 대의 자동차는 인정을, 면제를 해줍니다. 자, 반면에 이 단계보다 조금 낮은 인정의 생략 자동차는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만히 경호 업무용 등의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그래서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경호 업무용, 맞죠? 나머지 국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주행 외의 목적입니다. 박람회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박람회. 그리고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라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라버는 생략 자동차에 해당하죠. 따라서 면제 자동차와 생략 자동차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략 자동차가 나오겠죠? 자, 인정을 생략하는 자동차에는 어떤 자동차가 해당하느냐? 자, 첫 번째 보면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용 그리고 훈련용 자동차.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 군인이 아니고 그 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자동차. 자, 그리고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그리고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정을 받은 자동차에 원동기를 구입해서 제작하는 자동차. 그리고 국제협약 등에 따라서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이런 경우에서는 인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정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인정을 생략하는 자동차를 반드시 구별하는데 두 가지의 경중을 놓고 보면 인정의 면제가 훨씬 좀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계 아래쪽이 생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4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제작차에 대한 인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가번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옮기기 위해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한 대의 자동차. 자,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주 물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용 및 경호 업무용 등의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입니다. 군용 및 경호 업무는 어떤 자동차죠? 우리가 면제죠. 생략이 아니고 면제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자, 이것도 뭐예요? 박람회.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이거는 생략이 되죠. 따라서 세 가지는 면제, 그리고 라번은 생략.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자, 먼저 저공해 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저공 엔진.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에 있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도시에서 인구도 많고 그리고 2차성 오염이 전부 다 대도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서머그의 주범이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저공해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 물질이 많이 저감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 정비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결격 사유를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수가 나오면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둬서 내용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나와 있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파산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서는 몇 년이 지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복권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복권된 자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복권이 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가스의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출가스에 관계되는 보증을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놨을 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두 가지를 해야지 이제 수험 공부가 되는 거죠. 자, 먼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기준하겠습니다. 자,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경자동차, 그리고 소형 성용 화물차, 중형 성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서는 적용 기간은 연수로 나타내면 15년, 키로수로 나타내면 24만 킬로미터. 이 두 개 중에 빨리 도래한 것을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로수는 되지 않았는데 15년이 됐어요. 그러면 15년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15년이 되지 않았는데 키로수가 24만 킬로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키로수를 기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해요. 자, 그 다음에 대형 성용 또는 화물차, 초대형 성용 화물차 같은 경우에서는 적용 기간이 2년, 그리고 키로수로는 16만 킬로미터를 기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있어요. 자,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 속도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130km/h 미만인 경우와 130km/h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만인 경우에서는 2년 2만 킬로, 그리고 이상은 2년 3만 5천 킬로를 기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경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10년 19만 2천 킬로미터. 이 문제가 실제로 보면 자주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형 성용 화물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15년 24만 킬로, 그리고 대형 성용 화물자동차, 초대형 성용 화물자동차는 2년 16만 킬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휘발유, 가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주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주 나온다고 해도 제가 많이 체크를 못 해드리니까 이 정도로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경성용차, 소형 성용 화물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자동차. 자, 여기서는 화물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은 택시에 한정합니다. 10년에 19만 2천 킬로미터. 그리고 대형 성용, 그리고 대형 화물자동차죠. 6년에 30만 킬로. 그리고 초대형 성용이나 화물자동차는 7년에 70만 킬로미터를 기준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건설기계나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37kW 이상은 10년 8천, 37kW 미만은 7년 5천, 그리고 19kW 미만은 5년 3천 시간을 기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체크된 거는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자, 비고 부분에 보시면 배출가스 보존기간의 만료를 기준했을 때 기간 또는 주행 거리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연수가 될 수도 있고 기로수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합니다. 자동차 구입 일자를 기준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보통 우리가 휘발유를 기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조건 자체가 가스를 기준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가스 자동차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휘발유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는 거죠. 우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휘발유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중형 승용차, 화물차의 결함 확인 검사 대상 기간은 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 또는 10만 킬로미터로 한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한 번씩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의 배출가스의 보전기간 적용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자동차 기준입니다. 자,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자, 휘발유고 대형 승용차예요.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자, 정답은 답은에 2년에 16만 킬로.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표값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값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의 보증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입니다.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 기준. 그리고 4번, 배출가스의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동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한 것. 그래서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자,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휘발유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뭐를 기준할까요? 가스를 기준하죠. 자, 그리고 4번,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결함 확인 검사 대상 기간은 19kW 미만은 4년 또는 2250시간, 37kW 미만은 5년 또는 3750시간, 37kW 이상은 7년 또는 6000시간을 기준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는 이제는 적용 기준이 바뀝니다. 자, 먼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경자동차, 소형성용 화물자동차, 중형성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15년 24만 킬로미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성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6년에 16만 킬로미터. 자, 그리고 초대형 성용과 화물자동차는 7년에 16만 킬로가 적용된다는 것. 반면에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 시속이 130km/h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두 가지로 표현하죠. 자, 미만인 경우에서는 2년에 2만 킬로, 이상은 2년에 3만 5천 킬로.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경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10년 19만 2천 킬로. 자, 그리고 소형 성용 화물 자동차, 중형 성용 화물 자동차는 15년에 24만 킬로. 그리고 대형 성용 화물 자동차는 6년에 16만 킬로미터, 초대형 성용의 화물 자동차는 7년에 16만 킬로예요. 자, 이러면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이 내용들은 시험에서 출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경자동차와 소형 승용 화물자동차, 중형 승용 화물자동차, 여기서는 택시를 제외합니다. 자, 10년에 16만 킬로. 자, 그리고 경자동차, 소형 승용 화물자동차, 중형 승용 화물자동차, 여기는 택시에 한정합니다. 자, 15년에 24만 킬로. 그리고 대형 승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6년에 30만 킬로. 그리고 초대형 승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7년에 70만 킬로를 기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봐놔야지 공부를
이왕 공부를 하는데 맞추려고 하면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려운 면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지금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입니다. 자,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를 제조했을 때 제조 기준이 있어요. 그럼 먼저 자동차 연료를 제조했을 때 제조 기준입니다. 먼저 연료 중에서 휘발유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방향족 화합물의 함량은 부피 기준으로 해서 24% 이하. 자, 그리고 벤젠 같은 경우에서는 0.7 이하. 납의 함량은 0.013g/L 이하. 인의 함량은 0.0013g/L 이하. 산소 함량은 2.3% 이하. 올레핀의 함량은 19% 이하. 황의 함량은 10ppm 이하. 그리고 전기압은 60kPa 이하. 그리고 90%의 유출 온도는 170도씨 이하.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문제 7문에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암기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암기해야 됩니다. 대신에 법규 같은 경우에서 범위가 좁잖아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범위가 좁아도. 왜?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중에서 휘발유의 벤젠 함량의 부피는 얼마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표를 기억을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반드시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얼마죠? 0.7% 이하가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유입니다. 자, 10% 잔류 탄소량은 0.15% 이하, 밀도를 기준했을 때는 815 이상, 835 이하, 그리고 황해 함량은 10% 이하, 다원 방향족은 5% 이하, 윤활성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방향족 화합물은 30% 이하, 세탄 지수는 52 이상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용 자체를 암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 문제만 익혀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자체를 꾸준하게 일단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봐서 자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외우는 거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8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은 경유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자, 가번이 10% 잔류 탄소량은 0.15% 이하, 납은 밀도는 815 이상, 835 이하, 다원 방향족 무게는 5% 이하, 윤활성은 560 마이크로미터 이하. 자, 여기서 윤활성 같은 경우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400으로 나와 있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PG입니다. 자, 연료가 LPG인 경우에 황해 함량은 40% 이하, 40ppm이죠. 40ppm 이하. 자, 전기압은 1.27MPa 이하. 그리고 밀도는 500 이상 620 이하. 동판 부식은 1 이하. 그리고 100ml 정발 잔류물은 0.05 이하. 그리고 프로판의 함량은 1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15 이상 35 이하,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도입되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자, 바이오 디젤에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함량은 96.5% 이하 이상, 그리고 잔류 탄소분 같은 경우에서는 0.1% 이하, 동점도는 1.9 이상 5.0 이하, 그리고 황분은 10mg/kg 이하, 그리고 회분은 0.01% 이하, 밀도는 860 이상 900 이하, 그리고 전산가는 0.5 이하,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는 0.80 이하. 그래서 지금 바이오 디젤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휘발유와 경유 연료입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 두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하고 휘발유 위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천연가스도 있어요. 천연가스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메탄은 88.0% 이상, 에탄은 7.0% 이하, C3 이상의 탄화수소는 5.0% 이하, C6 이상의 탄화수소는 0.2 이하, 황분은 40 ppm 이하, 불활성 가스는 4.5 이하.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 대기환경 보존법규상 천연가스 연료 항목 중에서 그 제조 기준의 함량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되겠죠? 가번의 메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메탄의 부피가 95% 이상, 수분 같은 경우에서는 32mg Nm의 삼성 이하, 황분은 10 ppm 이하, 불활성 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까지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출 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 대기환경 보존법규상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 중에서 바이오가스의 항목에 따른 제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출제 빈도가 낮아지겠죠. 자, 메탄은 85.0% 이상, 수분은 32mg Nm의 삼성 이하, 황분은 10 ppm 이하, 불활성 가스는 5.0 이하. 따라서 가번에 메탄이 85.0% 이상이 아니라 95.0% 이상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촉매제의 제조 기준입니다. 자, 촉매제의 제조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자, 요소 함량, 단위가 있고,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비고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야 돼. 대신에 표를 패스하는 대신에, 자, 요소 같은 경우에서는 32.5%, 자, 밀도 같은 경우는 20도를 기준했을 때 1089.5kg/cm의 삼성, 굴절율은 20도를 기준했을 때 1.3829.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요소 함량은 32.5%입니다. 밀도는 20도 기준에서 1089.5kg/cm의 삼성이에요. 그리고 굴절 지수는 1.3829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쉬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첨가제의 종류입니다. 자, 자동차에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세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분산제, 그리고 매연 억제제, 다목적 첨가제, 옥탄가 향상제, 세탄가 향상제, 유동성 향상제, 윤활성 향상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성은 향상제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청정은 분산제, 매연은 억제제, 다목적은 첨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바뀌어서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세척제는 붙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청정은 분산제, 매연은 억제제가 붙고, 다목적은 첨가제가 붙고, 옥탄가, 세탄가, 유동성, 윤활성에서는 향상제가 붙습니다. 자, 옥탄가는 휘발유 자동차, 세탄가는 경유 자동차에서 기준을 잡는 값이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1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척제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첨가제 있죠. 그리고 기관윤활제, 유동성 향상제. 기관윤활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9번.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에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에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느냐면 제품명 글자 크기의 100분의 30 이상.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2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예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 촉매제 제조 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 방법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제품의 표시 방법이에요. 표시 크기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에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에 갈로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한다. 그래서 표시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얼마냐는 거죠. 100분의 얼마 이상이 되는 거죠?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0분의 30 이상이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